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오늘이 지금 5월 30일, 예, 월요일입니다. 아까 새벽에 비가 올 것 같았는데 안 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날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꿉꿉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쪽 수도권 쪽은 그런데, 글쎄요, 뭐, 아마 지금 보니까 남부지방 쪽은 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아무튼 야구 이야기인데요. 오늘 조금 이제 빨리 올리죠. 선발 투수 누구냐 나오자마자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시간은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이따가 밤늦게나 아니면은 오히려 화요일 아침쯤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 9일 날 모의고사니까 지금서부터가 비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찍고 이따가 4시쯤 나가면은 아무튼 집에 들어오면은 자정. 그리고 내일 화요일 이번 주에 유일하게 하루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정치 이야기 이제 지방선거 마지막 전날이기도 하니까 5월 31일이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방선거 이야기 이후로 정치는 한 열흘에 한 번? 이쯤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발을 떼겠어 이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저도 이제 그 가끔씩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좀 만나면 이거 저거 다 해주는 건 좋은데 사실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 알고리즘도 헷갈려 할 거다 뭐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계정을 따로따로 팔아, 그건 관리 더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대신에 야구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늘리고요. 그러니까 뭐 주중 주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치는 한 열흘에 한 번씩. 왜냐하면은 요번 6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걱정인데, 앞으로 총선 때까지 2년간 선거가 없습니다. 뭐 어디서 보궐선거가 생기잖아요. 선거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은 선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선거만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윤상군이 본색을 드러낼 거다. 솔직히 저도 거기 한 표긴 한 표인데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가 좋다면 못 그럴 거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들끼리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데다가 지금 한마디로 대통령을 하는데 이렇게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점점 포착되고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하다 보니까 술도 맘대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술꾼들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야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정치 이야기는 뭐 보름에 한 번은 좀 심했고 한 열흘에 한 번, 요 정도만 탁탁탁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가끔씩 정치 이야기 대신에 요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랑 비슷한 일입니다. 즉 정치 플러스 한국사 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버전으로 올라오는 게 한 달에 한 10편 요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토요일 날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첨자 5명을 그분들이 남긴 댓글에다 대댓글로 제가 달았어요. 달았는데 연락을 주셔야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다가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루 이틀 사이 연락이 착착착착 오거든요. 근데 팟빵하고 유튜브에다가 당첨자를 알려드리면 막 일주일 지나서 연락 오거나 막 연락이 안 오거나 이래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댓글 다신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최근이라는 건 한 달 정도, 제가 5분 댓글로 달아갖고 당첨되셨습니다. 선물은 2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6월 10일 이후에 일괄 배송합니다. 10일이 제가 페이데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배송비도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토요일날 알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이 1시 한 반쯤인데 점심들은 뭐 맛있게들 드셨을 거라 믿고요.
연락 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근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될 거.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일인데 그때는 이제 팟캐 초창기였는데 그래서 아 누구누구 축하드리고요, 누구누구 축하드리고요, 누구누구 축하드리고요, 저 박진행 카톡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첨자가 뭐 최야부야 그러면 만약에 아 저 최야부입니다 뭐 카톡으로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맞냐고 그러니까 최야부 씨 맞으세요? 그랬더니 아 예? 왜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당첨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해버리면은 한 두어 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걸 뭐 사칭을 하세요 그거를.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 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꼭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죠? 예, 남의 거를 그거는 가로채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저도 속 시원하게 누구누구 이렇게 딱 해드리고 만약에 그분의 연락처를 안다면 제가 바로 카톡이나 문자를 했겠죠. 당첨됐으니까 보내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예, 그래서 페북이나 인스타에 비하면은 이 리액션이 좀 너무 느려서 저도 아주 곤혹스러운데 아무튼 최근 한 달간 댓글 다셨던 분들은 제가 분명히 대댓글 5분한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갖고 저 박진행 카톡 폴리 2779로 꼭 배송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마지막 주하고 6월 첫째 주에 리뷰 프리뷰인데 요번에는 리뷰 얘기할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중에까지만 해도 죽을 쓰던 팀이 3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팀이라고 하죠. 그죠? 두산, 삼성, LG, 롯데. 예, 정말 장난 아니었죠. 예, 그런데 주말을 딱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수습을 하고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두산. 수습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아쉬운 거는 LG. 제가 LG는 2주 연속 이러면은 3승 3패 2승 4패예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LG 팬들 중에 기대는 했지만 믿는 사람 저 포함해서 몇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최대 목표 2위로 해갖고 야 어떻게든 쓱 밑에 가자. 이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력 갖고는 택도 없어요. 특히 이번 주말에 또 쓱이랑 붙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위닝을 못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악몽기 때 두산처럼 예, 쓱한테 계속 코 깨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주중에 LG가 지금 사직 롯데고 주말에 이제 다시 잠실로 올라왔고 쓱이랑 붙는데 요 쓱하고의 3연전에서 만약에 또 이제 1승 2패 아니면은 뭐 3패 이래버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야 맥시멈 2등 3등은 의미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3등 해 본들 예, 중풀에서 또 발립니다. 예, 최대 목표 2등. 예. 안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심지어 삼성 작년에 페넌트레이스 2등 했는데도 3등 했던 두산한테 솔직히 말해서 발려갖고 예. 물론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줄인 거 이것도 참 말이 많았었죠. 그죠? 예. 어차피 무관중 모드인데 코로나라고 일정 줄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전 총재 전정 총재 왜 특정 구단만 밀어주냐 마냐 이따구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플레이를 한 팀이나 선수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허프라 총재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요. 뭐 본인이 직접 본인이 사인해갖고 사인볼도 주시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 믿고 제발 룰이라던가 경기 일정 갖고 더 이상 양아치 짓하는 총재는 이제 정운찬 정지택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이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죠? 한화가 지난주에 5승 1패를 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배경을 까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이제 대전구장을 깔아드리고 싶으나 지난주에 6승한 팀이 있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6패한 팀도 있어요. 예. 6승한 키움, 6패한 롯데. 예, 이렇기 때문에 오늘 야구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고척구장을 한화 진짜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자 근데 한화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는 또 오늘 일요일 또 기사 보니까 몇몇 새끼들 또 그래 야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중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나 그 말하는 놈을 제일 조심해주죠. 예. 팀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다리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아갖고 빌빌거릴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화가 5승 1패 5승 1패 5승 1패 한 달 내내 찍는다 그러면 그때는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도 도전할 수 있죠. 5승 1패 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분간 한화는
삼승 3패, 삼승 3패, 삼승 3패로 가다가 또 이렇게 한 주 정도 5승 1패 이렇게 간다면 그건 중위권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주 5승 1패 했다고 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우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한 그 야기레기를 조심하십시오. 수베로 씨 아시겠죠? 한화 팬님들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자칫 잘못했다 오버페이스 하면요 또 회복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선발이 왠진 모르겠지만 카펜터가 나와야 되는데 또 남지민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지난번에 카펜터 나와갖고 한번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선발 투수 라인업 띄워드리긴 하겠습니다만 KT 고영표, 두산 최승용, 삼성의 원태인, 그러니까 두산은 미란다가 아직도 못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LG가 임창규 나와야 될 자리 임준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월요일날 1시 조금 넘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 저녁 때쯤 찍어야지 누가 말소되고 누가 엔트리에 올라오고 이걸 아는데 제가 거기까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찍기는 이렇게 찍되 제가 이제 나날이 또 이제 유튜브 편집이 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맨 끝이나 맨 뒤에다가 또 이제 그 삽입으로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임창규가 말소되는 건지, 예, 원래대로면 화요일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임준영입니다. 예, 그리고 키우 마누진, 스금 폰트, NC는 루친스키, 롯데 이인복, 기아는 양현종, 그리고 하나는 카펜터여야 되는데 남지민. 그러니까 카펜터여야 되는데 남지민 나오는 한화, 그리고 송명기가 지금 일요일서부터 안 나오고 토요일날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구창모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송명기는 선발에서 탈락해갖고 중간 개투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송명기한테 휴식을 주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임창규 나와야 될 날에 임준영이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임준영을 화요일날 쓰고 임창규를 일요일날 쓸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임창규는 또 말소가 된 건지. 그리고 사실 LG는 하나 궁금한 게 더 있죠. 김윤식이 아무튼 지난주에 화요일 일요일 이 두 번을 던졌어요. 근데 김윤식이 그동안 그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한 번 던지고 나면 회복하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린다.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그거 왜 어디다 써요? 김윤식이를? 개투로도 못 써. 한 번 던지면 한 열흘 걸린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번 일주일에 두 번을 돌린 것 같은데 여지없이 드러나죠. 예. 4회까지는 꾸역꾸역 막아요. 근데 5회만 되면은 슬슬슬슬 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또 역전패 당했던 게 둘 중 하나인 거거든요. 김윤식이 한 이닝만 더 먹어주고 김진성으로 갔으면 그 사달이 안 났죠. 근데 김윤식이 아이고 못 던지겠어요 내려가니까 김진성 보고 야 어떻게든 6회까지 막아봐. 자 6회까지는 됐다 치자고요. 그럼 7, 8, 9인데 7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 LG가 7회가 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즌 초반에는 1번 개투로 이제 이정용이가 꽤 괜찮았는데 이정용이 힘이 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정용이 7회를 못 먹어주니까 막 정우영이 조기 등판하고 진해수가 조기 등판하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안 넘어가면 경기 털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정우영이 140한 후반대에 투심을 주로 했을 때는 땅꾼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몸도 좀 불리고 뭐 진화한 거죠. 근데 투심이 150km가 넘어요. 그러면 제가 타자라도 야 이거는 무조건 짧게 잡고 톡 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우영 계속 그거에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관건은 뭐냐? 속도 조절을 해야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무조건 152, 3, 4km 투심으로만 던져대면은 타자들도 오히려 그럼 짧게 잡고 톡톡톡 치면 되겠네? 어제 삼성 그리고 특히 온두주가 없었어요. 김상수한테 특히 마지막 2점 준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공이 세면은 땅볼을 치더라도 땅볼도 힘이 세지거든요. 예, 그래서 정우영은 오히려 지금 구위의 문제가 아니라 피칭의 강약을 조절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키움이랑 할 때 3번 탈탈탈 털렸다가 삼성이랑 할 때 2번 이기고 사실 일요일 날도 이재원이가 홈런 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5할 맞추나라고 했는데 결국 7회에 사달이 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7회 그러니까 1번 개투가 누구냐? 예. 아니면 선발이 진짜 6이닝까지 먹어주던가요. 예.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토종 선발 중에 그 가능성이 제일 큰 거는 우리 도련님. 잘 던지면 도련님, 못 던지면 도련놈. 예, 이민호가 되는 거겠죠. 이민호는 6회까지는 되겠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롯데가 6패 당한 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삼성도 뭐 사실 일요일 날 한 경기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뭐 1승 5패거든요. 예, 롯데는 6패고. 그죠? 근데 왜 그랬냐? 해줄 투수들이 못 해주거나 이 투수들 나왔을 때 져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은 특히 원태인하고 뷰캐넌이 나란히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태인 다음에 뷰캐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기면 다행인데 이 둘이 다 져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당분간은. 왜? 백정현이 2군 갔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사실 2군행은 월요일 날 많이 발표를 하는데 이래 없이 일요일 날 발표를 한 걸로 봤을 땐 백정현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도 지금 뭐 장필준도 올라오고 최충현도 올라오고 김승현도 올라오고 막 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럼 선발은 누가 올라오지?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느낌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현의 빌빌대는 것을 과연 누가 메꿔줄 거냐? 예, 이게 이제 삼성은 좀 두고두고 좀 골칫거릴 것 같고 그리고 롯데는 제가 봤을 때 반지만 혼자 잘 던지면 뭐 합니까? 예, 제일 책임이 큰 건 박세웅이죠. 박세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아시안 게임이 미뤄지면서 박세웅이 갑자기 피칭이 맛이 갔다. 글쎄요. 근데 그런 오해를 사긴 딱 좋죠. 예.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이 최소 1년 연기됐다 이후서부터 박세웅의 피칭이 대단히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니까. 예. 반주만 하면 뭐예요? 근데 또 반주 나온 날은 신기하게 빠따가 안 터져요. 예. 그리고 특히 롯데가 6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토요일 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시환 대신 안중열을 내냐. 뭐, 거까지는 감독 고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수업이 좀, 일찍 끝냈어요. 예, 좀 아침부터 몰아서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롯데하고 키움이 연장전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운도 없더만요. 예, 안중열이 친 타구가 차라리 빗 맞아갖고 빌빌빌빌 됐으면 롯데가 끝났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근데 전진 수비했던 김희주빈가한테 딱 걸리네. 예. 운도 없는 거죠. 예. 아니면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안중열이 정말 타격 센스가 없구나. 무슨 얘기냐? 띄우던가 아니면은 진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일부러 약한 타구를 날리는 거예요. 그게 컨택 능력이거든요. 근데 안중열은 그냥 오면 냅다 잡아당겨야지. 그러니까 유격수 정말 딱 걸리죠. 잘 맞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운이 없었던 거고 30% 정도는 그 정말 끝내려고 했으면 왜 대타를 걔를 냈을까? 예. 그 대타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아야 될 경기 못 잡으면은 뭐 그 다음날 경기 그냥 데미지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6패를 당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도 못 이긴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피처가 2, 3점으로 막으면은 빠따가 점수를 못 내고 빠따가 점수 낸다 싶으면은 피처들 선발이 조기에 와르르 무너지거나 아니면 선발이 좀 던지고 나면 개투가 무너지거나. 그래서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제일 안 되는 거는 뭐냐? 박세영하고 김원중이죠. 뭐. 예, 김원중도 한 이틀 전인가 2군 내려갔죠. 예, 저는 김원중이가 또 왜 그러는 거지? 그것도 잘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니까 승질만 벅벅 부리고 뭐 승질 부려서 야구 잘 되면요, 뭐. 예? 저도 인생에서 승질 부려갖고 잘 되면 뭐 저도 뭐 막 승질 막 부리게요. 예, 성질 부려봤자 내 몸과 내 멘탈만 망가지니까 참고 있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박세용하고 김원중 그리고 이제 아무튼 타자들이 이건 LG도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하나. 상대적으로 요즘 반등하는 팀들을 보면은 빠따가 돼요. 근데 여기서 빠따가 된다는 게, 자, 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투고의 시대거든요. 그럼 투고의 시대인데도 빠따가 잘 된다. 그럼 뭘까요? 이거는 빠따들이 역할 분담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히려 투고일수록 눈야구를 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투고일수록 뭐라 그럴까요? 컨택에 집중을 해갖고 짧게 끊어치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예. 그러다가 주자가 쌓이면은 그때 크게 한 방을 지르는 거죠. 근데 안 되는 팀들 보면은 이게 아주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나오는 놈들마다 전부 영웅 스윙하기 바쁘고 나오는 놈들마다 전부 큰 스윙하기 바쁘고 그러면 야구가 안 되죠. 예. LG가 삼성한테 2승했게 망정이지 롯데만큼 페이스 안 좋았던 게 LG였거든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김현수가 본인의 타격 페이스 정도였으면 지난주 안에 2000안타인가를 달성했었어야 됩니다. 달성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뭐 부진했을 수도 있겠지만 김현수 스스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자 있을 때 내가 해결 못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은 그래서 홈런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스윙이 커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 스윙할 때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고 온몸을 부시면서 스윙한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러다가 옆구리가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허리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전 그게 좀 걱정돼요. 예. 강하게 스윙하는 거하고 정말 소잡을 것처럼 정말 몸을 찢어가면서 스윙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김현수 스윙을 보면서 요즘 제가 많이 드는 느낌이 왜 몸을 부셔가면서 스윙을 할까? 예.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3번 타자에 걸맞는 스윙을 하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요즘 의외로 톡톡 끊어쳐갖고 안타 잘 치는 게 최은성이니까 최은성을 차라리 3번으로 올리고 김현수를 4번에 놓든가. 예, 그리고 LG가 그나마 저는 하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건 송찬이하고 이재원. 근데 걔네 타순 올리면 안 돼요. 7번, 8번에서 부담 없이 붕붕 휘둘러라고 하고 서건창하고 김미성 갖고 뭐 좌우놀이를 하던 플래툰을 하던 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위력 돋는 7, 8, 9다. LG의 하위 타선 그동안 완전 거의 휴게소 버전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뭐 7번에 송찬이, 8번에 유강남, 9번에 이재원이. 근데 이재원 9번은 왜 말이 되냐면 등치치곤 빨라요, 이재원이. 근데 아무튼 하위 타순으로 송찬이하고 이재원을 딱 박아놓으면은 이거는 걸리면 간다라고 하는 의외로 파괴력 있는 타순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일정을 지금 보면 KT가 특히 이제 KT하고 NC는 아마 죽을 마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름 뭘 한다고는 하고 돌아올 애들 돌아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왜 그런 거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정말 이 여름이 정말 미친 듯이 더워갖고 변곡 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쓰기 쭉쭉쭉쭉쭉 치고 나가는데 잡힐 듯 안 잡히면서 점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KT가 지금 또 공교롭게 처음에 쓱을 만나요. 예. 그러니까 쓱 같은 경우는 KT 만나고 주말에 LG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김원영 감독이라면 야 KT하고 LG한테 위닝 해갖고 아예 굳히기 모두 들어가자. 왜? KT는 제가 봤을 땐 아마 그 6월 7월까지는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왜냐? 외국인 2명 이미 교체 다 했죠. 거기다 강백호가 6월 하순에 돌아와요. 그러면 7월까지는 아마 이강철 감독 생각은 5월 언저리로만 가면은 한번 승부를 걸만하지 않을까라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쓱이 멀찌감치 도망가 버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LG 수당번복 가리지 말고 무조건 2등해 것처럼 야 수당번복 가리지 말고 3등 하자, 뭐 5등 하자. 아니야 3등 정도만 해도 2위 팀 바를 수 있어. 이런 목표를 정해야 되는 시즌 그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아무튼 KT가 지금 쓱 만나러 인천 갔다가 이제 기아를 부르죠, 홈으로. 근데 아무튼 KT는 한우한테 수입해 당했던 충격부터 털어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고영표 대 지금 쓰기 누구냐, 폰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김광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찝을 게 그 천하무적 김광현도 잘 안 되는 팀이 하나 있으니 그게 KT입니다. 그리고 김광현이 시즌 초에 비하면은 지금 페이스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우리 야기레기님께서 김광현 왜 이러는데 왜 이러긴 왜 이래? 김광현이 가 있는 동안에 김광현 시즌 제대로 치른 적이 있냐? 다 코로나 시즌이었지. 풀로 던진 적이 없어요, 별로 김광현이. 그리고 처음에는 또 개투로 시작했고 선발로 돌리니까 팬더믹 때문에 몇 경기 하지도 못했고, 그러면 최근에 풀타임으로 공을 던진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즌 초반에 지금 처지는 거죠. 응?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김원영 감독이면
야, 너 한 턴만 열흘만 쉬다 올래? 그럼 다시 잘 던져요. 김광현이 근데 아무튼 KT한테 좀 전통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래서 김광현이 수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KT하고 어떻게 넘어가느냐만 된다면 LG랑 할 땐 노바 나오고 오원석 나오고 다시 폰트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인 거거든요. 예. 참 진짜 아무튼 순서대로 가볼게요. 두산도 또 대박 웃겼습니다. 그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한화하고 상성 안 맞는다고. 2패를 당해요. 세 번째 경기는 한꺼번에 분풀이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1회에 벌써 뭐 11대 0인가 11 뭐야? 뭐 27대면 이거 뭐야? 예. 야구 오래 보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걱정하죠. 뭐야? 왜 하루에 다치는 거야? 근데 두산은 그리고 나서 다행히 NC를 만나갖고는 그래도 위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은 돼 가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 스타트가 최승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승용이가 어떻게 넘어가 주느냐에 따라서 뭐 미란다 돌아오기 전까지 대책이 없죠. 최승용이 그냥 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두산은 지금 기아를 부르는데 글쎄요. 기아가 그래도 5월 달에 잘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 방망이거든요. 특히 소크라테스하고 황대인. 예. 특히 황대인을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최승용은 좌완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기아도 그 일요일날 역전패 당할 때 뭐 장현식이가 이제 또 슬슬 퍼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아의 늘 아픈 아킬레스건인데 이 장현식, 정혜영. 예. 혹사 안 당하게 하면서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감독의 운영 능력이죠. 그죠? 예. 그래서 기아를 만나고 대구의 삼성 만나러 싸대기 매치하러 갑니다. 삼성은 일단 LG를 일요일날 잡긴 했으나 지금 감이 제일 좋은 키움을 만나러 고쳐가야 돼요. 뭐 물론 잠실에 있었으니까 지금도 계속 서울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두산을 부르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 주도 제가 볼 땐 이게 만만한 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선발 상대가 되는 게 안우진, 요키시, 애플러 이렇게 나와요. 예. 투수 대진우도 좀 안 좋은 편인데 삼성이 요즘 피렐라이온즈 얘기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보면 피렐라를 아예 2번으로 왜 확률 높은 타자에게 한 타석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있던 구자욱을 4번으로 바꿨는데 이게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삼성은 피렐라를 받쳐줄 누군가가 그게 오재일 아니면 구자욱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요일 어제 경기에서는 구자욱으로 그걸 재미를 본 거죠. 그렇다면 결국 키면은 오재일과 구자욱이 되겠죠. 예. LG 롯데 만나러 사직 갔다가 다시 이제 부랴부랴 잠실로 올랐고 쓱 만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만약에 쓱한테 루징을 하거나 수입패를 당한다면 이번 시즌 내내 쓱한테 발목 잡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럴 바에 아예 시즌 전반부에 빨리빨리 만나버리는 게 낫죠. 예. 안 되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예. 키움은 삼성 한화고요. 예. 그리고 쓱이 KT, LG 아까 말씀드렸고 NC가 한화하고 롯데인데 자 한화가 지금 기세가 아주 등등해요. 예.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남지민입니다. NC는 이 남지민 깨냐 못 깨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일 한화한테 말리면 예. 어쩌면 계속 당분간 굳건히 12자리를 지켜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일단 매치로만 보면은 루친스키 대 남지민이니까 NC가 유리하긴 하나 희한하게 NC가 루친스키만 나오면 빠따가 안 터지는 이상한 게 있어갖고 예,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이 롯데가 문제인데 LG를 만나요. LG를 만나는데 이인복하고 임준영 대결입니다. 근데 이인복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거예요. 왜? 지난번에 이인복이 LG한테 엄청 재미 봤거든요. 그러면 LG가 아무리 지난번에 당했어도 뭔가 준비하고 나오겠죠. 예. 이인복이 이걸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입니다. 그래서 저 화요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팀은 제가 볼 때는 NC하고 롯데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내일 지면 이 주중도 장담 못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내일 경기가 중요한 팀은 공교롭게도 낙동강 더비를 즐겨하는 NC하고 롯데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아는 지금 두산 KT입니다. 예, 기아가 일정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계속 지난주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근데 기아는 어쨌든 간에
4승 2패.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스간테는 루징을 당했습니다만 삼성을 수입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빠따의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아의 빠따력이 5월 말 지나서 6월 초까지도 계속 갈 수 있냐. 즉 황대인하고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좋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냐. 예,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아에서 제일 안 터지는 거는 맨날 국밥 말아 드시는 우리 최용우예요. 예. 자, 하나입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는 농사 훌륭히 잘 지었는데 NC 키움이에요. 그러면 제가 수배로라도 어디에 몰빵해야 될까요? 당연히 NC죠. 예. 키움한테는 솔직히 1승만 해도 돼요.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하나가 5승 1패 했다고 해서 이야 이제서부터 막 달리면 돼. 큰일 납니다. 예. NC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키움한테는 1승만 해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딱 요 얘기하니까 이제 앞에 물론 이벤트 어쩌고 5분 얘기했지만 30분이 지났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죠. 지금 LG 이미 루이즈 2군으로 내렸어요. 이건 퇴출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아 또 그 놀린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롯데 스파크먼 이거 어떡할까? 이거 있고 하나도 지금 킹엄하고 카펜터 중에 제가 볼 때 킹엄 같은데 못 돌아오면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 애들이 옵트아웃을 5월 말이나 6월 말에 행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옵트아웃이라는 거에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팀에 쭉 있어야 되는데 조약을 다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할 때 날 FA로 풀어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길게 있고 싶은 애들은 나 길게 있을 거니까 트레이드 거부권. 그거에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갈 수 있게 언제든 나갈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지금 옵타가 걸린 투수 중에서 치치 로드리게스인가? 예, 뭐 아무튼 예? 그 콜로라도에서 뛰고 그 선수가 뭐 아주 타겟에 올라왔다는 건 뻔한 겁니다. 그럼 여러 팀이 달려든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타자 중에서는 무슨 로베르토 가르시아 근데 보니까 차단장 저는 안 그러길 바라는데 또 내야수 찾고 있어 또. 아이 그냥 잘 치는 애 데려와. 잘 치는 애 데려오면 됩니다. 그냥 포지션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팔도 안 되는 내야수 찾는 걸 또 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없나? 없으니까 내야수 찾나? 네, 쓸만한 타자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무조건 잘 치는 놈 데려와. 2루타 3루타 잘 칠만한 놈으로. 홈런도 필요 없어요. 네. 괜히 홈런 타자 데리고 온다고 해봤자 또 백타석 날려먹고 또 허리가 아파요 또 옆구리가 아파요 그러다 관광할 거 뻔하니까 터크만 스타일로 데려오라고. 터크만 스타일로.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 이 얘기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롯데 쪽에 굉장히 유명했던 스피커가 한 분 계십니다. 스피커이기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한 안철수하고 초명이 똑같아요. 예. 참 믿기지가 않는데 유부녀하고 이렇게 불륜을 하려고 그랬다가 남편한테 걸렸다. 근데 참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처음 드는 생각이 야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튼 초기 대응하는 걸로만 봤을 때 이 안철수하고 초성이 같으신 분이 지금 모든 SNS를 다 개폭을 했습니다. 예.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왜 안 보이지? 이쯤 되면은 개드립도 잘하시고 메이저리그 스토리나 선수 역사 이런 것도 잘 읊으시는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너무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초기 대응하는 걸로만 봤을 땐 이건 좋은 대응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잠수를 탔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비슷한 사례가 일단 양시 형님 죄송하고요. 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SNS에 쫙쫙 올리면서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깁니다. 예. 떳떳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떳떳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나 사람 성격은 참 다양한 거라 굉장히 소심하면서 이렇게 약한 성격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돌아가는 꼬라지로 봤을 때는 야구 선수만 공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아.
어? 아무튼 야구라든가 뭘 통해서 그렇게 유명해졌다. 그러면은 물론 공인은 아니죠. 예. 공인은 그 우리 윤상군이나 우리 그 건희 여사님 같은 분들이 공인인데 뭐 산불나도 뭐 강아지하고 용산에서 놀고 있으니 공인의 행위를 망각한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야구 얘기 살 얘기는 아니니까 공인에 준하는 기준으로 본인을 항상 체크해야지. 응? 야구 얘기하고 뭐 방송 나가고 할 때만 저널리즘이고 사생활은 막 살아도 돼? 어? 이건 그냥 막 산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아, 왜 그랬을까? 근데 대응하는 거 보면 사실 같아요.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예. 너무 조심스러워서. 만약에 아닌 게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밝히시든가 아니면 따질 게 있으면 따지든가. 예. 아니, 삼용철 봐, 삼용철. 예. 심지어 무죄 났어요. 근데도 못 돌아오잖아. 어? 진짜 음주보다 더 치명적인 지금 스캔들에 휘말린 거예요. 우리 안철수 씨는. 예. 초성만 똑같다 그랬습니다. 또 철수 형 내가 뭘 했습니까? 이럴까봐. 예. 초성이 똑같다고 철수 형. 아유, 분당에서 확 져야 되는데. 예. 예. 아무튼 뭐 정치하기는 제가 내일 올릴 거니까.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을 끝으로 정치하기는 앞으로 한 달에 한 3번? 예, 이 정도만 올릴 거다. 예. 메인은 아마 야구 이야기가 될 거다. 예. 가끔 강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아무튼 구독 좋아요 항상 힘 됩니다. 또 후원해 주시는 거 아이 소액인데 정말 너무 마음이 정말 든든해요. 왜?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팟빵으로 주지 마시고요. 팟빵 세금 떼가는 거 아시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어떤 분이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7,010원인가? 야, 나머지 어디 갔냐? 야, 뛰어도 좀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냐? 솔직히. 예. 그러니까 여기 후원 계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아니 뭐 얼마 주셔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이 제가 볼 때 큰 맘 먹고 팟빵에다가 10,000원 주셨거든요. 근데 쥐들이 막 정산하더니 7,010원이래요. 뭐야 그게? 예. 전 그게 아깝다는 거죠. 예.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 안철수 씨, 예. 밝히겠어 확실히 밝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간통 죄는 없어진 것 뿐이지만 오히려 사회적 지탄이라든가 나중에 감당해야 될 민사 이런 거는 더 큰 거 아시죠? 예. 알만한 분이 왜 그랬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자면은 그렇게 따져보면은 주중에는 어쨌든 뭐 앨런 라시코는 전통의 매치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두산 기아의 단군 매치, 예. 요것도 이제 놓칠 수 없는 주중의 매치일 것 같고, 주말은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두산 삼성의 싸대기 매치, 예. 그리고 LG는 과연 쓱을 상대로 해서 이번 주말에도 만약에 위닝을 못하면 당분간은 쓱 만났을 때는 그냥 야, 다른 팀을 잡자. 이게 훨씬 호구 잡히는 거예요, 올해는. 예. 일단 그렇게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한화가 주말에 또 키움 만났을 때 어떻게 으쌰으쌰 할 거냐. 예. 고초기 대전이거든요, 여기. 예. 요런 정도가 아마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야구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내일은 이제 그 6.1 지방선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정치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예. 찍은 거는 지금 2시 20분에 촬영이 완료가 됐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따가 밤 늦게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있으면 또 준비하고 나가야 돼갖고, 예.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이, 이응치 씨, 에휴, 정말 안타깝네요.